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8일 프로 마감 시향이고요. 어제 이제 미증시가 이제 하락을 한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조금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어제 반등에 좀 힘이 하지 못하고 좀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때 2668까지, 2700선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일단은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었었는데, 여기를 현재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코스피 같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지지 라인이 있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여기, 뭐, 그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면 한 2450선, 2070선까지는 내려왔을 때 지지를 좀 받아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증시 자체가 뭐 부동산발, 뉴욕 증시 뭐 신용 등급 하락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2차전지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은 상태고, 예를 보시면은 뭐 지지 라인 어제 장 막판 2차전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지를 좀 받아줬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오늘 에코프로 등 이게 주가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뭐 다시 막 내려와 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중국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정부에서 아마 뭐 파산 같은 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거는 좀 막아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제 국내 증시도 반등을 좀 줬었죠. 코스피랑 코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랑 또 이제 미국 국채 평가 개상에 대해서 신용평가사들이 뭐 경고를 좀 주다 보니까 이제 이 악재가 두 개가 쏟아진 거죠. 중국 부동산은 뭐 선방영을 했다 쳐도 미국 국채 평가가 좀 낮춰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로 좀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지금 원래는 이제 월요일만 해도 초전도체 위주로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 시가 빠지니까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시가로 이제 시외로 이제 화장품주가 조금 강하게 움직였었다가 또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치고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하락이 나왔었는데, 참 막판에는 또 이제 한미반도체 이렇게 다른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 지수가 안 가는 게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환율이 1,400원, 1,400원을 다시 돌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 왜 안 좋냐면은 1달러당 원래 1,000원짜리였다가 환율이 1,400원이 돼버리면 외국인들이나 기관 외국인, 외국인이랑 이제 외국을 거주하고 있는 기관들 있죠. 국내 기관들 말고. 걔네들이 돈을 투자를 했어요. 만약 1,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400원이 되면 다시 달러로 환전할 때 환차 손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제 투자를 좀 안 하려는 성향이 있죠. 기존에 환율이 만약에 1,200원이 됐는데 1,250원으로 내려면 주식도 1,200, 1,250원 내도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50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금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1,4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다 그런 거는 이제 외국 기관들이 자금을 이제 뺄 확률이 높겠죠.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현금만 보유해도, 원화로 보유만 하더라도 달러 자체에서는 이 손실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악재로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지수가 안 좋고, 일단은 월요일 이제 화요일을 쉬는 날이었고 월수 생각을 해보시면 초전도체 위주로 좀 강세였다가 이제 목요일날 흐르고, 그리고 이제 주도 섹터가 이제 바뀌는가 싶더니 좀 안 잡힌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장막판에 뭐 AI 종목 중에서도 이제 솔트로스, 이제 네이버가 이제 한국 그 AI 한글 전용 AI를 만든다 그러니까 얘랑 지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두 개가 종목이 조금 올라온 상태고, 일단은 시장에 주도 섹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빠졌던 것 같아요,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장에서 수익 보셨던 분들은 초전도체로 올해 수요일 날 익절했다는 가정하에 그분들 아니면은 일단 화장품 이런 종목들 위주로 잡았던 분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손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종목 자체가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차트 한 보시더라도 2700에서 지금 여기까지 2500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200포인트 뭐 높게 잡아서 한 300포인트가, 300포인트, 200포인트, 250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중간 정도에서 횡보하는 거를 이탈했죠. 특히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지 못 받고 깨지니까
횡보 라인이 깨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손실을 갖고 있는 상태가 맞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막 걱정들 하세요. 내 종목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에든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하락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뭐 상한가 가고 하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섹터 테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걔가 특이한 거지 지금 하락이면은 하락이 나오는 게 맞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나서 아 종목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가요?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뭐 솔트룩스 저희가 들고 있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관련으로 이제 네이버 이제 한글 이제 나올 타이밍인데 일단 두 가지로 지금 움직이는 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솔트룩스랑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솔트룩스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인 것 같고 마음 AI 그리고 뭐 셀바스 AI 뭐 등등 이런 것들 종목들도 AI 보셔야 되시고 로봇주가 어제 조금 자금이 들어오더니 또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로봇주들도 계속 보셔야 되시는 것이니까 계속 보시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보셔야 되시는데 오늘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아직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 보시면은 얘도 이제 이렇게 갈 거를 좀 예상 못 했는데 여기서 안에서 횡보하다가 어제 좀 지지를 받는가 싶더니 조금 좀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와도 오늘 장대 항목이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저희 뭐 청프로 종목 같은 경우 맥스트 전체적으로 그냥 움직임이 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지수 빠지니까 같이 빠진 상태인데 뭐 BNT 얘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BNT 뭐 로보스타도 이제 로봇주가 좀 살짝 반등 나오더니 또 하락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뭐 오늘 얘는 솔직히 뭐 오늘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중요했던 게 유니킴인데 유니케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여기 지지받는 거를 보면서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한가까지 갔었죠. 하한가를 뭐 완벽하게 낸 건 아니고 한 28%, 29%까지 가서 장 초반에 이제 하락을 꽂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뉴스를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제가 볼 때까지는 악재가 없었어요. 지금 뭐 공시가 떴을 수도 있는데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지수가 이제 던전히 내려갔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이 회사에 있던 이제 임원들하고 이제 인수하려는 회사랑 지금 경영권 다툼을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임원들이 주식을 던진 것처럼 이제 움직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악재 자체 회사에 뭐 문제가 있어서 악재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손절한다든가 뭐 그렇게 대응을 안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이렇게 끝나더라도 월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주말 동안 뉴스 찾아보시고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얘가 왜 빠졌는지가 좀 파악이 안 돼요. 그냥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번 주 동안 외국인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자본들이 지금 하한가를 맞는다고 해서 이거를 뭐 던지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걔네들도 이제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단가를 높여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늘 이제 거의 이제 29%까지 하락이 나왔었지만 다시 이제 그 장막판에 한 7%, 그리고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뭐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솔직히 뭐 주말 동안 뉴스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손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 횡령이라서 이거를 뭐 사실 예측을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보세요.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얘가 거래 정지를 당할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그 임원 같은 경우에는 3%, 일반 직원은 5%인가? 이제 그 정도 해서 이 거래 정지 요건이 있는데 얘가 요건을 채우지 않았었는데 요새 하도 지난번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 이후에 이제 조금 거래 정지를 그냥 좀 보수적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래 정지 당할까 봐 조금 이제 매도 이제 손절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자리 보시면 이제 저점을 잡아서 또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횡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주식이 가장 위험한 게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 좀 조심하셨어야 했는데 이제 이거랑 이제 유니킴이랑 두 개가 이제 하한가를 가버리니까 조금 이번 주는 좀 손실이 좀 컸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저도 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알고 이거를 뭐 안내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아진산업이 횡령했다는 거를 어 미리 뭐 알고 솔직히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유니캠도 이제 오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가 뭐 없어요. 없이 그냥 하락이 나온 상태인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게 뭐 제가 좀 운이 안 좋아 이번 주가 좀 종목을 찾는 이제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두 종목이 좀 30%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좀 더 공부를 좀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